여기 포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죽도시장에 기차가 와야 포항이 삽니다. 이의 주인공 김명욱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까다로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국교에서 잔뼈가 굵으시고 중앙 정치를 잘 아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셨는데, 왜 그럼 이 포항이라는 지자체, 지방으로 오셔서 지자체에 다시 한번 어떤 뜻을 밝히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설득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즘 MBTI 얘기하면 제가 완전 T거든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국회의원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국회의원이 계속 당선되었으면 시장을 만약에 도전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겠죠. 제가 감사하게도 시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한번 더 제대로 봉사해 보라고 제가 2년 전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좀 빨리 우리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했죠. 근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4년 동안 좀 잘 못해가지고 지난번에 잘 안 되었는데, 또 그러면서 제가 전 세계에 집이 저는 포항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 당선되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애기들 3명 다 데리고 포항에 내려오면서 그 인천에 있던 집을 팔았고요. 최근에 유광에 작년 2월달에 유광에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면서 포항에 정말 지금 새롭게 크게 바꿔야 될 일이 많다. 근데 그런 일을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면서 한번 내가 나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우리 지자체를, 이 위기의 지자체를 감당할 만한 인물인가 솔직히 좀 우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책을 보니까 포항 재창조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포항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뭐라고 진단을 하셨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포스코 제1고로가 지금 오래돼서 퇴역을 했습니다. 이제 문을 닫았는데, 제1고로에서 첫 쇳물을 쏟아낸 게 73년 6월 9일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포스코가 없는 세상을 알지 못한 채 포스코와 함께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도 그때 70년 정도에 포항시와 영일군의 인구가 다 합쳐서 한 25만 정도 됐던 것 같더라고요. 25만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95년도에 영일군 포항시 통합을 할 때 인구가 한 50만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0년부터 해서 95년도까지 한 25년 동안에 인구가 배 이상 있는 건데, 그게 자연 발생적인 인구 증가도 있었겠지만, 아까 전에 주호영 의원님이 울진 분들을 고향이 울진이라 여기 울진 분들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포항에 울진, 영덕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그래서 곳곳에서 제철소가 생기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많이 오셨죠. 그래서 그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새롭게 포스코와 함께 포항 시민이 되어서 지금 50만 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는 포항이 정말 전성기였습니다. 우리가 GRDP라고 지역 내 총생산을 말하는데, 대구가 늘 꼴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대구에 임금이 높은 괜찮은 일자리가 대기업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8,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GRDP가 늘 상위권에 있는 도시가 포항, 울산, 그리고 거제, 또 구미, 이렇게 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전형적인 이 산업도시들, 중화공업도시들이 전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로 손꼽혔고요. 그래서 8, 90년대 포항 집값이 대구보다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서울과도 별 차이가 없었고, 그때 또 생각해보면 경기도에 90년대에 제대로 좀 그럴듯한 제대로 된 큰 도시가 없었습니다. 90년대에는 지금 우리가 용인도 인구가 120만이고 화성도 100만이 넘었고, 지금 뭐 일산도 고양시도 그렇고 100만 도시들이 막 만들어졌는데, 처음 이 신도시 90년대 만들어진 그 노태우 때 서울 집값 오른다고 뭐 200만 원 주택 만들면서 처음으로 만든 일산 분당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시, 용인이다, 화성이다, 그리고 평택이다, 뭐 안양이다, 이런 도시들이 다 논밭이었어요. 그때는 포항이나 구미가 훨씬 더 도시화가 됐었고, 더 집값도 비쌌고, 임금도 많았고, 소득도 높았고, 그런데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8, 90년대 포항은 정말 잘 사는 도시였고 좋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대 들어서면 역전이 되더라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IMF 이후에 수도권으로 집중화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우리 대구 경북 쪽에 있던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이 반도체 호황을 맞아서 경기도 쪽에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공장들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정부가 반도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택지 개발합니다. 국토부가 LH를 시켜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원, 화성, 그리고 지금은 평택까지
이 경부선 따라서 삼성 반도체를 따라서 100만 도시들이 막 태어납니다. 그 전에 논밭이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수도권과 지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수도권은 뭘 했냐면 도시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역철도입니다. 광역철도.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라는 곳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와 인천이 정말 그물처럼 시줄과 날줄로 철도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수도권이 저렇게 다시 성장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쇠락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다시 지방을 수도권처럼 수도권 이상으로 살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거기 전 첫 번째가 수도권처럼 지방도 지방끼리 연결해주자. 광역 이렇게 경제권에 어떤 광역 철도망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또 광역 철도가 놓아지고 부산을 중심으로도 연결되고. 근데 그동안 우리 포항이 그런 이 지방 내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흐름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구와 포항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냥 현재 KTX 선로가 아니라 도심 안으로 대구에서 바로 도심, 포항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교통網을 빨리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지금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으면 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해서라 꼭 그래서가 아니고 도시계획, 국토계획에서도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네트워크 도시라든가 또 균형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철학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야말로 결과에 대한 것만 이렇게 뻥튀기처럼 얘기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그 과정, 문제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인식이 높다. 그래서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계도 보인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실제로 좀 책을 보다 보면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구상 이게 이제 과거에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이 포항 지역에 대한 거대한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좀 그 내용을 자서전에 그럼 이렇게 실어 놓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구상이라는 용역이 있다는 걸 제가 2000년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게 됐냐면 제가 2000년 4월 15일 날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가 남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또 공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항을 저대로 놔둘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에 검색을 막 해봤거든요. 근데 박태준 전 회장님이 97년도에 포항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시면서 매일신문인가 거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원래 영일만 항에 인공섬 신공항을 만들려고 했었다. 그게 만들어졌으면 지금 인천 영종도 공항보다 입지가 훨씬 좋아서 더 잘 됐을 텐데 많이 아쉽다.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게 뭐지?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이런 용역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91년 3월인가 당시 노태우 정부 청와대에서 경상북도로 지시를 합니다. 공문으로. 영일만 일대를 경북의 관문으로 개발하라.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포항제철소, 그러니까 지금 보스콘데 그때 포항종합제철소에 지시를 또 하더라고요. 결국은 박태준 회장님이 노태우 정부 때 이 영일만 일대를 환동의 중심 경제 물류 도시를 만들려고 광역시로 만들려고 그 용역을 다 진행을 한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이 그 중간에 제가 그 원본은 따로 있고요. 여기 정리를 그 박태준 포스텍의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에 부탁을 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첨부해 놨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소중한 기록이 그 영일만 광역 개발 기본 구상이라는 용역을 정리한 이 자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을 그래도 놔두면 이 용역은 계속 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이 용역의 가장 핵심이요. 지금 영일만 항인 방파제가 있는데 그 항만을 확장을 해서 활주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활주로가 국제공항이 되는 거고요. 그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 영일만 일대가 하나의 또 다른 그 광역시, 어떤 동해안의 경북의 동남권의 물류 경제 중심 도시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고. 이 노태우 정부 때 인천 영종도 공항을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 동남권에 이런 공항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92년 9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었는데 92년 2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이제 박태준 회장님이 조금 정치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태준 회장님이 나중에는 일본으로 어떻게 보면 유학을 가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박태준 회장이 주도해서 세운 이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 구상 계획이 사실 용도 폐기가 되고 울산으로 부산으로 이런 계획들이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참 아쉬운데 저는 지금도 우리 포항이 앞으로 미래 도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 91년, 92년도에 그 추진했던 이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 구상 이게 우리 포항 그 도시 개발의 어떤 바이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상대로만 되면요, 지금 포항이 다시 한번 포항은 정말 천의 그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고 천의 입지를 가졌습니다.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이 천에 안전한 항만이 있기 때문에 이 항만을 공항과 함께 만약에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다른 도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대구 경북 통합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구에 있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구도 해양 도시다. 전제가 있죠. 포항과 연결만 되면 그래서 대구와 포항이 만약 연결되면 서울이 인천을 통해 해양 도시의 장점을 구가하듯이 대구도 포항과 제대로 연결되면 해양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와 포항을 철도로도 연결하지만 대구와 포항의 물류를 영일만 항을 통해서 해결하고 거기에 얹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활주로만 낼 수 있다면 뭐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공항을 만드는 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다들 그러면 인프라 사업에 돈이 많이 드냐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철길 사업 형산강에서 운하를 둘러서 영일대 포항역으로 이어지는 이 철길 사업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1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울릉도에 공항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방파제를 확장하는 겁니다. 울릉도에 사동항이 있는데 그 사동항이 높이가 원래 7m예요. 그걸 20m로 올리고 길이를 1300m로 늘리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당초 계획이 7천억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조금 인건비 뭐 재료비가 늘고 자재비가 인상되고 해서 그리고 사업을 좀 확장한다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몇 천억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울릉도는 이 도서 지역의 특성상 내륙에서 공사할 때보다 인프라 사업비가 한 1.5배, 근데 요즘 배로 드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에서 1300m짜리 활주로를 만드는데 만약에 7천억, 8천억이 든다 그러면 여기 우리 포항에서 만약에 영일만한 방파제를 확장한다 그러면은 뭐 한 4천억이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1300m가 좀 짧거든요. 그건 2000m 아니면 3000m까지 해도 저는 1조면 너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인센티브가 20조거든요. 4년 동안. 2조면은 20조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통합시장 초대시장한테 2조만 달라. 10분의 1은 포항 걸로 하자. 포항이 사실은 대구다. 대구하고 포항이 하나로 연결되면은 가장 수혜를 볼 게, 이익을 볼 게 대구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한번 철길도 놓고 공항도 한번 만들고 싶고 그 계획이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 구상이라는 이 계획서에 박태준 회장님이 91년도, 92년도에 다 짜놨던 거예요. 제가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벌써 30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걸 못하는 걸 지금이라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이제 저한테 여름 때 한번 그 보고서를 들고 찾아오셔가지고 진지하게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들여다보고 아 이런 계획이 있었는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오래전 수립된 계획인데 그 계획이 이제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가장 그 중에서 핵심적인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계획서에 보면 정말 그 집에 가서 한번 그 용역 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71쪽을 보시면 영일만 광역권 개발 구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용역서에 들어있던 이 원본 그림 지도입니다. 옆에서 보면 지금 영일만한 방파제가 있는 곳에 철도가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콘크리트 인공섬입니다. 그게 이제 활주로가 되고 공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길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연암 죽천부터 해서 흥해까지 거기 아주 동그랗게 이제 큰 도시 그게 1000만 평 공항 배후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평의 배후 도시, 공항 도시. 와 정말 이게 만들어졌으면 우리 포항은 서울을 능가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뉴욕이나 상해가 됐을 겁니다 벌써.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기계, 또 안강, 연일, 오천, 그리고 동해면 지금 공항이 있는 동네까지 해서 도시 개발을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호미 반도는 간포까지 해서 관광 레저 단지로 만들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경주까지 같이 넣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강동, 안강, 간포 요 정도까지는 아마 이 신도시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여기 책에는 없는데 이 흥해 쪽에 그 1000만평 배우 도시에 보면 조감도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마철로 빌딩이 높이 솟아 있는. 그래서 뭐 여의도나 강남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새로운 도시에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막 떠들다가 실패를 했는데 2012년에 이 영일 만에 새로운 도시가 엑스포를 유치한다 그런 계획까지 세워놨었습니다. 91년도에. 그리고 박태준 회장님이 어디서 그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 공항에 내가 콩코드길을 그때 프랑스에서 뉴욕까지 2시간 반 만에 가는 콩코드길이라는 게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게 없어졌는데요. 그 콩코드길까지 띄우려고 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바닷가에 있는 한 공항은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이 결국은 거기도 매립공항입니다. 옛날에 그런 영종도랑 큰 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작은 섬들이 있던 그 사이 다 갯벌인데 그걸 다 매립해서 간척해서 만든 공항이기도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척을 해서 만들면 장점이 이 내륙 지역이 소음 피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도 제한에서 자유롭죠. 지금 우리가 도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항 주변에 제가 사실 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또 하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우리 김주일 교수님을 의원 활동할 때 많이 귀찮게 했었어요. 제가 이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 구상을 보면서 이걸 왜 한번 제대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스코하고 맘먹고 손잡고 했으면 이거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 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공천 못 받고 떨어지면서 다시 이 용역을 보고 이거 내가 이거 들고 만약에 솔직하게 한번 포항에서 일 한번 하면 해보면 안 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공항 주변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음 피해 그것보다는요 고도제한의 문제입니다. 지금 청림, 인덕뿐만 아니라 지금 동해면 도구에 가면은 그 연립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포스코 주택단지로 만들어진 거죠. 80년대, 90년대. 그 집들이 다 30년, 그냥 40년이 됐어요. 다 40년이. 근데 5층짜리 저평주택입니다. 거기에 매매가가 지금 2천, 3천만 원이에요. 재산권 피해가 정말 심각하죠. 그런데 재산권 피해뿐만 아니라 그 집 구조 자체가 안전하지도 못해요.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거기에 사람이 못 살지도 몰라요. 안전진단상 도저히. 근데 10년 지나도 지금 현재 있는 고도 제한을 적용을 하면요.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8층밖에 못 짓습니다. 5층짜리 연립주택인데 8층까지 지으면 경제성이 없죠. 그걸 누가 짓겠습니까? 그러면 저기 도구나 청림이나 인덕에 있는 주택들은요. 5층짜리 빌라들은 5년 뒤면은 다 그냥 유령집들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도시를 어떻게 공항하고 그냥 놔둬야 됩니까?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우리는 청림부터 도구까지는 다 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공항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죠. 근데 공항 이전에 선행 사례가 있습니다. 벌써 대구 경북공항, 광주 공공항. 대구가 K2고요. 포항이 K3입니다. 공항이. 근데 그 공항을 옮기는데 대구 경북 원래 공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특별법을 원래 어떤 방식이냐면 개발 주체가 새로운 공항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인데 그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특별법을 또 만들었어요. 일단 민간 공항 부분은 그러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지자체나 민간에서 부담을 하는데 군공항은 정부가 대라 이렇게 특별법에 또 특별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광주군공항도 그럼 대구 경북만 하냐? 광주군공항도 무한으로 보낼 때 정부가 돈을 내죠. 이렇게 특별법을 또 만든 겁니다. 근데 포항은 왜 뭐 해주면 안 됩니까? 저는 똑같은 논리를 우리도 똑같이 저게 해군 항공사령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육전단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점점점 항공 기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국방비가 더 증가하고 또 실제로 해군이 언젠가는 항공모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자주국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군을 위해서라도 정말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가지는 게 더 좋다. 해군이 만약에 바닷가에 활주로를 새롭게 가지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 피해 안 끼치고 지금 뭐 더 큰 전투기까지 와도 저는 상관없지 않게 되겠냐. 바닷가로 간다면. 그래서 해군도 좋고 저는 우리 지자체도 주민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군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 도시를 정말 새롭게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건 용역에 있습니다. 용역에서. 그래서 철도를 놓는 것도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항을 옮기는 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포항을 계속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안 하고 포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철도 안 넣고 대구, 부산 사람들이 포항을 오도록 만들지 않고 우리가 다른 도시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강릉이 만약에 울산이, 기장이, 부산이나 수도권 사람들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도시들은 지금 옆에 있는 대도시들의 인구들을 뺏어오거나 옆에 있는 대도시들이 놀러오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경쟁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강릉도 앞서가고 있고 지금 속초도 난립니다. 속초도 곧 서울하고 연결되는 고속화철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동해안에 암만 가봐도 포항 영일만큼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안선이 아름답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만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이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데.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선 당장은 대구에서 울산에서 부산에서 시내로 들어오게 하는 철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공항 이전도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저는 추진해야 된다. 그게 다 여기 박태준 회장이 제안한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 구상에 있다. 저는 이거를 해야만 우리 포항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거 하면은 저는 포항 70만 80만 넘어서 100만까지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드는데 책의 이제 마지막 장의 내용을 조금 볼 텐데 마지막 장 제목으로 가면 판단의 끝, 선택의 순간. 그러면 우리 전 의원 그리고 현 작가 미래는 무엇이 될지 모르는 우리 김병욱에게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순간입니까? 저희 애들이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애들을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포항에서 포항 시민으로 포항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저희 저 꼬맹이 저 세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정말 저 친구들은 포항에서 학교를 다 지금 잘하고 결국 포항에서 학업을 마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포항 사람으로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 포항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 친구들이 아빠 그때 우리 인천에 안 살고 서울에 안 살고 나를 포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포항에서 공부시키고 포항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을 들으면서 제가 눈을 감는 게 저한테는 해피엔딩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유광 코아로스 하천때 거기 앞에 도보교 건너면 저희 고향 동네 중명이라고 생태공원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이 기소 본능은 다 본능적인 것, 그야말로 본능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서전을 잘 마련하고 아침마다 저희 집 동네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감동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향에서 다시 정말 감사하게도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지금 얻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도 저처럼 이 포항 사람으로서 살면서 또 포항을 위해서 나중에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순간은 저희 부모님과 저와 저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로 이어지는 이 포항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포항을 2명의 기장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은 영일만 친구를 만들어준 최백호 씨인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저는 당연히 우리 박태준 회장님인 것 같습니다. 이 박태준 회장님이라는 이 불세출의 어떤 선지자, 어떤 혁신가가 만든 이 포항 근데 사실 만들다 말았어요. 이 미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박태준 회장님이 못다 그린 이 지도를 제가 정말 다시 꼭 그려내고 싶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걸 오늘 공유하면서 정말 같이 한번 완성 지어보자. 정말 이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 구상을 우리가 한 80%만 해내더라도 우리는 저희 애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에게 당당한 저희 이대공 우리 이사장님이 저희 아버지보다 윗세대신데 저희 세대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존경스럽듯이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남고 그런 포항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건석기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